우리나라와 미국 간 300억 달러 통화 수합 체결로 주가가 사상 최대로 폭등하고 환율도 11년 만에 최대로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른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과 증설이 허용됩니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55개 항목에 대해서 수정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 간 300억 달러 통화 수합 체결 소식에 주가가 사상 최대로 폭등하고 환율도 11년 만에 최대로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른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사상 최대인 115.75포인트, 11.95% 오른 1084.72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30.46포인트, 11.47% 오른 296.05로 마감해 3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77원 떨어진 125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11년 만에 최대로 폭락하며 보름 만에 12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원화를 맡기면 최대 300억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한미 통화 수합 계약에 체결돼서 금융시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와의 협상 끝에 통화 스와프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통화수합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를 미국 연준에 맡기고 미국 달러를 저희가 대신 빌려와서 쓰는 그런 계약입니다.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한도는 300억 달러로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로 시장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 계약은 날개 잃은 추락 사태를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계약 체결로 제2의 IMF라 불리는 최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1,000억 달러 은행 지급 보증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가 제출한 국내 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 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찬성 218표와 반대 기권 각각 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가 18개 시중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차입하는 외화 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000억 달러 이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강만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면서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과 부분적인 거국 경제 내각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총재는 전투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기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은행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 문제가 일단락되면 현 경제팀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을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특히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가진 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남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영철 기자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회의를 갖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장치가 대폭 풀리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체계를 간결하고 투명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권역별로 공장 증설, 이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완화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거나 5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장은 총량과 상관없이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만 살찌우는 정책이라며 상경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사회적 논란의 소재가 됐던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의료법 조항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스포츠 안마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단독 정보 수립과 관련된 부분 등 55곳에 대해서 수정 권고가 내려졌고 102곳은 집필진에 의한 자체 수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교과서 6종 25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7건의 문제점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했는가 하는 여부이고 학습 내용이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가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검토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집필진이 수정안을 낸 102곳은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 수정 권고된 55곳의 경우 앞으로 교과부와 집필진의 협의가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이나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의 수정 권고에 대해 학계와 출판계에서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교과서는 12월 이후 인쇄 작업에 들어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쓰이게 됩니다. CBS 뉴스 김도훈입니다. KT 남중수 사장이 자회사로부터 상납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고 자회사인 KTF 네트워크스 전 사장 노모 씨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금품 상납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오늘 늦게까지 남 사장을 조사한 뒤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키스탄 서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5의 강진으로 17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건물 잔해에 깔린 피해자가 많고 정확한 피해 상황이 접수되지 못한 곳이 많아서 앞으로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으로 한번 가봅니다. 규모 6.5의 강진이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를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집 잔해를 뒤지며 희생된 가족을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흙으로 쌓은 전통가옥들이 무너지면서 피해는 더 컸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70명. 가옥 1,500채가 붕괴되거나 매몰됐고 15,000명가량이 대피했습니다. 지진으로 주정부와 군이 나섰지만 열악한 의료시설과 장비 부족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 체결된 지 150주년을 맞아서 찰스 황태자 부부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소 타로 총리 부부는 황태자 부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18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찰스 황태자. 찰스 왕세자의 부인 카밀라는 황태자와 함께 공식적인 일본 방문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천황과의 저녁 식사에 참석하고 아소 총리와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엔진 밑에 들어가 33km를 달리고도 살아난 운이 좋은 고양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했던 자이로 베트리스 씨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지만 고양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생후 7주가 된 고양이가 어떻게 엔진룸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고양이는 다친 데 없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러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은 비가 온 뒤 오후에 개겠으며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 제주도는 낮한 때 비가 조금 온 뒤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2.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